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GE 버노바의 안은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떨리는데요. 네, 오늘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AI라는 말 용어에 대해서 약간 귀에 피가 나도록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먼저 GE 버노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이제 GE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아마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GE가 2023년에 세 개의 회사로 분사가 되면서 GE 헬스케어, 그리고 GE 에어로스페이스, 마지막으로 에너지 쪽을 담당하고 있는 GE 버노바, 이렇게 세 개 회사로 분사가 됐고요. 그 중에서도 GE 버노바, GE 버노바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는 안은영 차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조산업에서 OT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함으로써 어떻게 디지털 혁신이 가능한지, 그리고 AWS 기반 솔루션을 활용했을 때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GE가 이런 데서 세미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E는 이제 산업 기업이고 산업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파트너사분들은 많이 IT 쪽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GE는 이제 좀 산업 쪽, 하드웨어 쪽, 그리고 이 설비 쪽,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설비단에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뭐 공정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조작하고, 이런 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뭔가 IT 쪽의 어떤 생각보다는 현장 엔지니어들의 마인드셋이 좀 더 강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자꾸 클라우드로 가려고 하지? 이 클라우드로 진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본사에서 자꾸 이제 웹 기반으로 뭐 스카다 소프트웨어를 웹 기반으로 올리고 히스토리안 소프트웨어 웹 기반으로 올리고, 나중에는 막 AWS 마켓플레이스에 출시를 하고 AWS랑 자꾸 코워크를 하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왜 클라우드로 가야 하는지, 클라우드로 가는 거의 이점이 뭔지, 그러면 클라우드로 가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 이제 IT 환경을 살펴보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기업들이 다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버를 계속해서 사고 조달을 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인프라 IT 인력들이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들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들은 다 이제 서버리스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는 자체 인프라를 운영을 하는 것보다 이제 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하기가 쉽고 또 확장성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클라우드 기술이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IT 관리 방식 자체가 더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의 OT 환경, 이제 OT 환경이라고 하면 현장단을 말을 하는 거죠. OT 환경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설계한 서버룸인데요. IT 환경은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로 이제 사내에는 서버를 두지 않고 다 데스크탑만 두고 뭐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로 접속해서 클라우드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OT단은 여전히 뭐 데이터베이스 히스토리안 서버, 그리고 뭐 서버 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스카다 서버, 보고서 생성을 위해서 리포트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수많은 물리적인 시스템과 서버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시스템을 현장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 비용이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고, 실제로 전체 기업 차원에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유지 보수를 위해서 추가 인력과 인프라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쓰면 쓸수록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계는 디지털 전환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 OT 인프라스트럭처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제조 현장의 OT 인프라가 아직도 이제 많은 물리적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관리 부담과 운영 비효율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OT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싶어 하고 그런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전환 속도가 매우 더딘 편입니다. 그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이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보안 이슈입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그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일단 그 제조 데이터가 어떤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제조 레시피라든지 제조 데이터가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클라우드는 아무래도 인터넷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해킹의 위협이 있다는 인식이 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안 문제 하나만으로도 이게 24시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보안 문제 하나만으로도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어떤 우려나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서버도 다 사놨고 뭐 인프라 인력도 다 사놨는데 이미 투자가 완료된 온프레미스 인프라에 대한 매몰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서버나 스토리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고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내 제조 환경의 데이터 표준화 문제입니다. 회사 안에서도 공장마다 뭐 중국에 있는 공장, 청주에 있는 공장, 우시에 있는 공장 이런 공장마다 각각 다른 MES 시스템, 스카다 시스템, 뭐 히스토리안 시스템을 쓰거나 또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포맷이나 구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표준화를 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게 되고 이 과정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할 전문 인력의 부족입니다. IT 조직은 사실 이미 클라우드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또 클라우드를 잘 알고 있지만 현장 운영팀들은 사실 클라우드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 클라우드가 낯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기술적인 숙련도와 더불어서 조직 내부 협업 체계랑 업무 프로세스까지 그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전환 실행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국내 제조업은 왜 클라우드로 가야 하는지보다는 어떻게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AWS의 경우에 제조 현장의 클라우드 전환이 더딘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4가지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안 문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가 오히려 내부 데이터 센터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제조 현장의 자체 데이터 센터는 제한된 보안 인력과 리소스 때문에 그 최신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뭐 에어갭이라고 해서 우리 OT는 폐쇄망에 있어요. 뭐 이거는 사이버 공격에 안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감사를 해보면 어딘가는 막 연결이 돼 있고 어딘가는 이더넷에 연결이 돼 있고 또는 사회적으로 USB를 그냥 아무나 가서 USB를 꼽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폐쇄망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AWS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들이 24시간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고 있으며 제조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시간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제조 현장은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패치를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안 패치를 적용하려면 재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부팅을 하면 이제 중단이 되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재부팅을 할 수 없어서 보안 패치를 적용할 수 없고 보안 패치를 적용할 수 없어서 리스크를 감수를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 클라우드에서는 그냥 이제 클라우드가 자체적으로 계속 보안 패치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GE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제조 기업들도 이미 AWS 클라우드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 최적화입니다. AWS는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Pay as you go 모델을 통해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기존에 투자한 온프레미스 환경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구조를 제공해서 기존 투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점진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통합 문제입니다. 이 AWS에서는 제조 기업들이 각기 다른 포맷의 OT 데이터를 손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IoT의 사이트와이즈라든지 데이터 레이크, 글루, 아테나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최소화하고 더 빠르고 쉽게 기업 전체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전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전문 교육이라든지 인증 프로그램, 그리고 관리형 서비스, 그리고 G 번호바와 같이 전문 파트너 생태계를 통해서 기업이 처음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나 G 번호바는 제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보안이나 비용, 데이터 통합, 전문 인력 문제까지 모두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좀 더 비싸지 않나요? 클라우드 사용 비용이라든지 뭐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많이 비싸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빙산 이미지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비용은 이 수면 위에 드러난 비용입니다. 수면 위에 서버 하드웨어 비용이라든지 라이센스, 전력 사용 비용처럼 비교적 예산에 반영되기 쉬운 것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제조기업에서 더 크게 부담하고 있는 것들은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 패치 미적용으로 인한 리스크라든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라든지 또 예기치 못한 다운타임이라든지 복잡한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유지보수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특히 OT 환경은 장비 간의 연결이 복잡하고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숨은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프라 자체가 리스크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클라우드는 어떻게 다를까요? AWS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서버나 스토리지, 백업, 보안 패치까지 모든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기업은 인프라 관리를 이제 스스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제조업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G 번호바가 경험한 여러 사례에서도 온프레미스 대비 최소 20-30% 수준의 TCO 절감 효과가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온프레미스에서는 잘 인식되지 않았던 숨은 운영 비용까지 따지면 클라우드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현장에서도 점점 입증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클라우드의 여러 장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도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싶긴 한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사실 처음부터 모든 시스템을 엔드 투 엔드로 전부 다 전면적으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안정성, 인력의 숙련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클라우드 전환의 출발점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출발점에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 여기저기 고립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거죠. 제조 공장에서는 사실 이미 수많은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센서와 장비에서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이 데이터들은 대부분 OT 시스템에 갇혀 있어요. OT 시스템 안에 갇혀 있고 그것들을 모으기만 하고 사실 활용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조 공장을 우리 몸에 비유하면 데이터는 혈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가 온몸 구석구석 순환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듯이 데이터가 공장 전체를 순환하면서 이제 잘 돌아야 디지털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몸속 데이터가 제대로 흐르고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진정한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만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되어도 제조 시스템은 큰 변화의 첫걸음을 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OT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모아서 AI나 머신러닝 분석, 에너지 효율 개선, 품질 예측과 같은 고도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클라우드 전환의 길이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 제조 현장의 현실은 이제 국내 제조업에서는 공장마다 서로 다른 제조 공정, 서로 다른 제조 물품, 제조 제품, 장비,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고 한 회사 내에서도 공장별로 사용하는 MES 벤더나 시스템, 데이터 수집 방식이 다 다르고 MES를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는 공장도 상당수 존재하고 또 현장마다 다른 시스템과 프로토콜을 사용하다 보니 데이터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고립되는 각각 개별 공장과 라인에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지금 보시는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IT와 OT가 분리가 돼서 데이터가 현장에 갇혀 있게 되고 IT 조직이나 데이터 분석팀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분석 가능한 형태로 이동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도 시작조차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OT 데이터를 이 프로토콜도 다르고 뭐 이렇게 그 수집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렇게 복잡한 OT 데이터를 어떻게 클라우드로 통합해서 더 쉽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 전환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G 버노바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 버노바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엔드투엔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 0에 이제 설비, 실제 센서나 설비 장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히스토리안 잠시만요. 이게 설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게이트웨이, IoT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서버에서 OPC 프로토콜로 이제 히스토리안이나 이 중간에 있는 히스토리안이나 HMI 스카다로 데이터를 이제 보내줍니다. 그 히스토리안은 실시간 데이터베이스고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고 이제 HMI 스카다는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시센스나 배치 서버, 이런 시센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연속 공정과 이상 공정을 같이 한 솔루션으로 담당하고 있는 저희 글로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MES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를 걸쳐서 이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이 히스토리안이랑 MES라는 솔루션은 온프레미스와 OT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즉, 이 히스토리안과 MES는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 기술용 솔루션입니다. 이 히스토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연결해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는 유일하게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이 돼 있고요. 1억 태그까지 하나의 솔루션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고 밀리세컨드 단위로 수집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단의 OT 레벨부터 클라우드까지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AWS 환경으로 올라간 히스토리안 데이터가 기업 내 다른 IT 시스템과도 긴밀하게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아날리틱스 툴이라든지 또 ERP나 WMS, CMS 같은 다른 IT 클라우드랑도 긴밀하게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클라우드 솔루션의 중심이 되는 히스토리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히스토리안은 기존 제조 현장에서 사용 중인 온프레미스 히스토리안과 클라우드 히스토리안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데이터 관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현장의 공장 내 OT 데이터를 모두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내 필요한 실시간성 데이터는 기존대로 온프레미스에서 유지를 하고 장기 보관하거나 고급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위치한 엔터프라이즈 히스토리안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구조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통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공장 데이터들이 AWS 클라우드의 엔터프라이즈 히스토리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공장, 라인, 장비, 벤더와 상관없이 모든 OT 데이터가 공통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 기업 내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클라우드로 통합된 데이터는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손쉽게 연계됩니다. 예를 들어서 IoT 사이트와이즈를 통해서 데이터 표준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하면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퀵사이트를 통해서 전사적으로 제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OT 데이터를 파켓이나 CSV 포맷으로 내보내기에서 데이터 분석과나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 이제 보내기에서 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데이터 통합 관리 환경을 구축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중앙 집중식 구성과 관리 배포입니다. G버노바의 프로피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단순히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개의 공장과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MES, 스카다, 그리고 히스토리안과 같은 다양한 제조 시스템을 하나의 중앙 플랫폼에서 구성하고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각 시스템과 사이트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보안을 중앙에서 일관적으로 공통 보안 모델을 사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인온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훨씬 더 보안의 수준을 높이고 또 복잡성을 크게 낮춰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피규레이션 허브라는 중앙 집중형 관리 허브를 통해서 여러 현장과 다양한 시스템을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장별로 개별적으로 시스템 업데이트나 구성 작업을 반복할 필요가 없고요. 유지보수 비용과 관리 인력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웹 기반 시각화 툴을 통해서 모든 현장의 데이터를 일관된 형태로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들은 현장 어디에서나 어떤 장치에서나 일관되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프로피시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하며 중앙에서 관리되는지를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즉 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제조 현장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기만 하고 얘를 클라우드로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클라우드로 올려서 뭘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뭐 LLM, 아까 이제 이 세션의 주제답게 AI, LLM 뭐 이런 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직접 데이터를 탐색하지 않고 사용자가 막 클릭하지 않고 AI 기반의 음성 명령으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데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의 MES 솔루션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AWS 클라우드를 통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피시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랑 아마존의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음성 명령을 통해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현재 공장에서 OE 성능이 가장 낮은 프로세스 라인을 보여줘라고 음성 명령을 내리면 이제 아마존의 렉스나 뭐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음성 인식 기반 디바이스로 이제 사용자가 명령을 전달하면 이 서비스들이 사용자의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고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 의미를 분석해서 AWS 클라우드로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AWS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가 이제 IoT 코어나 프로피시 클라우드 히스토리안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거나
또는 이제 아마존의 베드락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AI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장비 상태를 평가하고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점을 예측해줘라고 명령하면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된 제조 데이터나 장비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장비 상태를 진단하고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점을 알려주는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이제 프로피시 포트폴리오는 데이터를 단순히 수집하고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직관적으로 음성 인터페이스와 AI 기술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데이터를 어떻게 얻어왔냐면 히스토리안에서 데이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스토리안은 산업 데이터를 얻어오는데 특화된 네이티브 컬렉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MQTT 컬렉터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직접 IoT 코어에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즉 추가 장비나 복잡한 연계 없이 현장의 센서나 장비에서 AWS IoT 코어로 전송된 데이터를 히스토리안이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정교화된 후 API를 통해서 외부 시스템이나 분석 도구, 대시보드 등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요? 이게 OT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도 디지털 전환에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운영자뿐 아니라 현장 작업자, 품질 관리자, 라인 관리자 등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이런 실시간 대시보드, 웹 HTML5 대시보드 솔루션이고요. 이게 OPC UA, MQTT, REST, SQL 이런 프로토콜들을 연결해서 HTML5로 이렇게 웹 앱을 만들어주는 솔루션이고요. 드래그 앤 드랍, 그러니까 노코드, 로우코드 기반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웹 앱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자기만의 화면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공장 담당자는 OEE 지표, 운영 담당자는 설비 알람, 센서 데이터, 품질 담당자는 불량률 트렌드 이렇게 각자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자신만의 맞춤형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HTML5 기반이기 때문에 모바일용, 태블릿용, 스마트워치용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그 화면의 레이시오에 맞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션 허브와 히스토리안 그리고 AWS의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데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really see if it's as easy as you said. I will try. I have my phone ready. This is a phone which I will open an Amazon Alexa app on it, and I will start with what you actually also said. So, Alexa, show me worst performing lines using Connect Cloud. Show me worst performing lines using Connect Cloud. You should be able to see OEE data now. So I'm interested in having an insight where my production is not going well. What I did, I started with the aggregated, with a message asking for aggregated list of the worst performing lines. And this is showing me two lines that have the worst OE performance. We can see that it is actually pretty bad. 60 and 65% OE is super bad. But what you referred to as a metadata can be passed here to enable me to see something really dynamically. That is the great advantage that we have. Another aspect that could help here is quality management. I will bring operator task list in a moment. So let's try it again. Alexa, show me operator tasks. You should be able to see operator tasks now. These are, this is in fact a list of activities that operator has to take. And they can either be, the activities here can be either time-based or event-driven. So starting with each order, for example, or after consecutive metal detector rejects. It can also be a checklist, which operator has to take after a changeover, for example. So this is the MES activity page that drives operator for the quality management.
If some of the process variables is not going as expected, I can also have a detailed look at it at its value trend from the historian. Let's try it right now. Alexa, show me turbine speed. You should be able to see tag history of speed now. And this is actually trend browser from the historian. So it comes, it works across the products. And I again used metadata passing. I asked for the speed, but I could also ask for the turbine temperature or turbine voltage. So the screen will be adjusted the way I ask for the data. The benefits from these are numerous. First, 시간이 없어서 그냥 고객 사례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고객 사례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G 에어로스페이스가 프로페시 히스토리안을 AWS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진 프로페시 히스토리안을 사용해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사례인데요. 이 기업은 전 세계 항공기 엔진 제조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아시겠지만 G 에비에이션이 바뀐 회사고요. 32개의 제조 공장, 글로벌에 이제 전 세계에 걸쳐서 32개의 제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각 공장이 제각각의 방식으로 히스토리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고 데이터는 통합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고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긴 다운타임이 필요했습니다. 즉 온프레미스 기반의 분산된 인프라 구조가 운영 효율성과 협업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G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32개의 OT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AWS 기반의 단일한 프로피시 히스토리안 환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전략적 전환 이후에 다음과 같이 눈에 띄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인프라 비용이 20% 이상이 절감이 됐습니다. 각 공장에서 운영되던 개별 서버와 스토리지를 없애고 클라우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서버 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둘째로는 연간 관리 비용이 18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용에는 단순히 서버 유지비뿐만 아니라 IT 인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 보안 관리 등 포괄적인 관리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는 이런 변화를 목표하고 있는데요. 한 달 이상의 계획된 다운타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기 점검이나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최소 한 달 이상의 계획된 정지가 필요했는데요. 이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올림으로써 계획된 다운타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 전반에 수천 명의 직원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공장마다 데이터를 따로 관리했기 때문에 협업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류도 많았지만 이제는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